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다항식 fx가 x에 대한 3차식일 때 fx는 0을 x에 대한 3차 방정식 4차식일 경우에 4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3, 4차 방정식은 각각 다항식을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0꼴로 인수분해했다면 a는 0 또는 b는 0 또는 c는 0을 이용해서 풀면 되겠죠. 마찬가지 4차 방정식도 인수분해가 관건입니다.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에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한 후에 x-1은 0 또는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을 풀어주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x는 1 그리고 이 부분은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므로 근해 공식을 쓰면 되겠죠. 근해 공식은 2분의 마이너스 b b가 지금 1인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 보면 b가 1 a가 1 c도 1 그러면 마이너스 3이므로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3i로 계산하면 되겠죠. 4차 방정식도 마찬가지 인수분해를 하려고 봤더니 공통인수 x제곱 묶고 나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x가 0 그 다음에 x가 이 부분에 마이너스 2 이 부분에서 1 x는 0은 중근이고 마이너스 2 또는 1까지 근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공통 부분이 있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은 치환해서 인수분해한 후에 방정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를 라지 x라고 치환해서 인수분해한 후 x가 마이너스 2 또는 3을 푼 후에 다시 대입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라지 x가 마이너스 2일 때 라지 x가 3일 경우에 각각 풀어주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쓰고 인수분해가 되면 마이너스 1 또는 3 이와 같이 근을 구해서 종합해서 답을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앞서 인수분해에서 이와 같이 x의 짝수차로만 있을 경우에 복 2차식이라고 했는데 이런 2차 방정식의 풀이는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하는 방법에 우리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해서 인수분해하거나 인수분해가 안 되면 ax제곱을 적당히 더하거나 빼서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합차공식꼴로 변형해서 문제를 푼 거 기억나시나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방정식 라지 x를 스몰 x제곱으로 치환하면 이와 같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가 되면 바로 인수분해해서 풀어주면 되니까 별 어려움이 없겠죠. 라지 x가 마이너스 3일 경우 그러니까 x제곱이 마이너스 3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라지 x가 4면 x제곱이 4이므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근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라지 x를 치환해도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이 부분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는 0에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4x 마이너스 x로 처리해서 완전제곱식으로 푼다고 그랬었죠. 완전제곱식으로 풀면 이 부분이 자 그리고 x제곱 그러면 합차공식을 쓸 수 있겠죠. 더한 것은 x제곱에 x 더하기 2이고 뺀 것은 x제곱 더하기 2에 빼기 x니까 위치 바꿔 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수분해하고 난 후에는 이 부분은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이 부분도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 따라서 근해 공식을 써서 4개의 근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의 해는 복소수 범위에서 구합니다. 3차 방정식은 3개 4차 방정식은 4개의 복소수 범위 내에서 근을 갖게 되겠습니다. 인수정리를 이용한 3, 4차 방정식의 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정리는 다항식 fx에 대해서 f알파가 0인 경우에 x-알파를 근으로 갖는다 였습니다. 즉 x-알파를 인수로 갖게 되겠죠. 그러면 x-알파를 이용해서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세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6에서 f1이 0인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f1이 0이라는 사실은 우리 f1은 각 개수의 합과 동일하겠죠. fx가 ax세제곱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일 때 f1 값을 생각해보면 이곳에 1을 다 대입해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이므로 개수의 합입니다. 개수의 합이 0이면 f1이 0이므로 x-1을 인수로 갖게 되겠습니다. 1로 조립제법을 쓰면 x세제곱 그 다음에 이차함계수 없네요. 0
1차 함계수 마이너스 7x 더하기 상수 6. 따라서 1 그대로 쓰고 곱해서 이곳에, 그 다음에 더해서 1, 또 곱해서 1 쓰고 다시 더하면 마이너스 6. 1과 마이너스 6 곱하면 마이너스 6 더하면 0. 나머지가 0이고 몫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이죠.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x-1과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2차식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쉽게 인수분해할 수 있겠죠. 더해서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6인 두 수는 마이너스 3과 2가 되겠죠. 따라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그는 1 또는 마이너스 3 또는 2와 같이 풀 수 있겠습니다. 4차 방정식도 마찬가지 인수정리를 위해서 f알파 혹은 f베타가 0인 알파 베타를 찾아주면 x-알파와 x-베타를 인수로 갖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차식은 인수분해를 하거나 근해 공식을 쓰면 풀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4차 방정식을 fx라고 한다면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8 하면 개수합이 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1이 0이므로 조립제법으로 쓰면 1 내려와서 그대로 곱하고 더하고, 그 다음에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다시 곱하고 더해서 0 나왔죠. 그 다음에 이곳에 2로 시작했는데 인수정리로 쓸 수 있는 수는 여기 최고창의 약수 1의 약수는 1밖에 없죠. 그리고 마이너스 8의 양의 약수는 1, 2, 4, 8 1, 2, 4, 8 이 값의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므로 1 했고 마이너스 1을 해서 안 되면 이제 2나 마이너스 2 혹은 4나 마이너스 4로 시작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다행히 2로 했더니 여기서 처음에는 1 내려오고 곱해서 2 더해서 4 다시 곱해서 8 더하면 4 곱해서 8 더하면 0이므로 이제 몫이 x제곱 4x 더하기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x-1 x-2 그리고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로 인수분해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또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와 같이 인수분해를 마저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는 1 또는 2 또는 마이너스 2는 중근이 되겠습니다. 개념 확장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차 방정식에서 지금 개수들이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죠. A, 여기 B, 그리고 C. 이렇게 개수들이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상반 방정식이라고도 합니다. 상반 방정식. 네, 4차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0을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하지 않죠. 0을 대입하면 좌변엔 A만 남고 A가 0이 아니라고 그랬으므로, 따라서 X는 0이 근이 되지 않으므로 X제곱으로 양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포인트는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눈다입니다. 그리고 나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우리는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 제곱의 마이너스 2임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X 더하기 X분의 1을 라지 X라고 치환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방정식은 개수가 좌우 대칭인 상반 방정식입니다. 1, 여기 2, 여기 2, 그리고 3. X는 0이 아니므로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면 여기 X 4제곱은 X제곱이 되고 2X 세제곱은 2X, 3X제곱은 3이 될 것이고 2X는 X분의 2, 1은 X제곱분의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얘랑 한 대 써주고 그 다음에 얘랑 2로 묶어서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3은 따로 이렇게 썼네요. 그러면 이 부분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이와 같이 쓸 수 있겠죠. X 더하기 X분의 1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로 쓸 수 있는데 이 마이너스 2랑 3이랑 더해져서 이곳에 플러스 1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1을 라지 X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라지 X, 여기도 라지 X 계산해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다행히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그러면 라지 X는 마이너스 1이 되므로 다시 라지 X를 X제곱 더하기 X분의 1로 대입하면, 그리고 양변에 다시 X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이 나오네요. 이 부분은 2차 방정식이므로
인수분해 혹은 인수분해가 안되면 근해 공식을 써서라도 풀어낼 수 있죠. 근해 공식은 2a분의 a는 1, b도 1, c도 1이네요.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해보면 루트의 마이너스 3이므로 루트 3i가 되겠죠. 개념 콕콕은 여러분이 직접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신 후에 답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x-알파, x-베타, x-감마를 인수로 갖게 되고 3차 방정식이 이와 같이 인수분해가 될 것입니다. 이때 3차 방정식이므로 a가 0이 아니므로 a를 양변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a 나누면 이 부분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때 이 곱셈 공식 기억나시나요? x-알파 곱하기 x-베타 곱하기 x-감마로 이루어진 이 다항식의 곱 x세제곱에 이 부분 세근의 합이었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이 부분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와 마이너스 감마를 모두 곱한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수 비교를 해보면 자, 이 부분이랑 이 부분 같겠죠. 마이너스까지 해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이랑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같겠습니다. 세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를 이곳에 이항해주면 이곳에 써주면 마이너스 a분의 b 즉 마이너스의 3차항의 개수분의 2차항의 개수가 되겠죠. 두 개씩 곱해 더한 이 합은 a분의 c 3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 그 다음에 모든 근의 곱은 마이너스의 3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세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해주면 마이너스 1분의 3 해서 마이너스 3 구할 수 있고 두 개씩 곱해 더한 이 근의 합은 a분의 c라고 그랬죠. a분의 c니까 1분의 마이너스 5 해서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세근의 곱은 a분의 마이너스 d 였으니까 마이너스에 1분의 상수항에 마이너스 해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할 수 있죠. 3차 방정식의 괴수와의 관계는 당연히 외워야 되겠죠. 세수를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세수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갖고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은 이와 같이 작성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곱셈 공식에 의해서 이와 같이 전개가 되고 그러면 2차항의 개수는 세근의 합 마이너스 세근의 합이네요. 마이너스 세근의 합.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는 두 근의 곱의 합들이고 상수항은 세근의 곱의 마이너스 값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예제 1과 2 플러스 i와 2 마이너스 i를 근으로 갖고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세근을 다 더하면 5입니다. 그리고 두 근끼리의 곱, 두 근끼리 곱하면 이렇게 곱한 것, 이렇게 곱한 것, 그리고 이렇게 곱한 것 모조리 다 더하면 9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세근을 모두 곱해보면 2 플러스 i와 2 마이너스 i를 곱하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2제곱 마이너스 i제곱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5가 나오나요? 자, 그러면 세근의 곱은 5가 되니까 세근을 근으로 갖는 3차항 개수가 1인 방정식은 x세제곱에 이 값에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5x 제곱 그 다음에 9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는 0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의 켤레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a, b, c, d가 모두 유리수이면 p 더하기 q 루트 m이 근일 경우에 p 마이너스 q 루트 m도 근입니다. 마찬가지로 a, b, c, d가 실수일 때 p 더하기 qi가 근이면 p 마이너스 qi도 근입니다.
A, B, C, D가 유리수이거나 혹은 실수일 경우에는 A, B, C, D로 우리 세 근의 합과 두 개의 근의 곱의 합 그리고 세 개의 모두의 근의 곱을 표현할 수 있었죠. 즉 세 근의 합이나 두 근의 곱의 합, 세 근의 곱이 모두 유리수 혹은 모두 실수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유리수일 경우에 한 근이 무리근이 나왔다면 다른 한 근은 켤레근일 수밖에 없습니다. 켤레근이 아닌 근을 갖게 되면은 세 근의 합이나 세 근의 곱 혹은 두 근의 곱의 합이 유리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마찬가지 실수일 경우에도 P 더하기 Q 루트 I가 근이면 켤레근을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 개의 근의 합이라든지 세 근의 곱이라든지 두 근의 곱의 합이 실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예를 보겠습니다. ABC가 유리수일 경우에 3차 방정식이 2와 1 플러스 루트 2를 근으로 가지면 나머지 한 근은 그의 켤레근인 1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따라서 세 근의 합을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A. 그러면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A는 마이너스 4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해 더한 값이 B가 되겠죠. 공식이 A분의 C였죠. A분의 C. 3창의 개수분의 1창의 개수. 즉 B가 되겠는데 계산해 보니까 B가 3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세근의 곱. 세근의 곱은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최고창 개수분의 마이너스 상수항 마이너스 C가 되나요? 곱한 값이 마이너스 C. 다시 말해서 C가 2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방금 한 내용 다시 한번 보시고 3차 방정식 x세제곱은 1의 허근의 성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x세제곱은 1에서 인수분해 해보면 x-1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이 부분에서 x가 1 그리고 이 부분은 인수분해가 안되니까 근의 공식을 쓰면 2분의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로 쓸 수 있는데 이때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고 하면 나머지 하나의 근은 켤레근이 되나요? 허수부의 부호가 바뀐 근이므로 한 허근은 오메가 바가 되고 켤레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 성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메가는 이 3차 방정식의 근이므로 오메가 세제곱은 1이 성립하네요. 오메가 바도 근이므로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 그 다음에 오메가는 사실 이 방정식의 근이지만 오메가는 1이 되지 못하므로 이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죠. 그러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도 0이고 오메가 바도 마찬가지 오메가 바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도 0이 되나요? 오메가와 오메가 바는 방금 이야기한 이 2차식의 근이므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두 근의 곱은 2차 방정식에서의 두 근의 곱은 2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의 개수 이렇게 계산해주면 1이 나오죠. 오메가와 오메가 바는 역수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곱이 1이라고 그랬는데 오메가 바로 나눠주면은 오메가는 오메가 바분의 1이고 1은 오메가 바의 세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1이었으니까 오메가 바를 약분해주면 오메가 바 제곱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오메가 세제곱이고 오메가 세제곱은 1이었으므로 그리고 오메가 분의 1은 방금 오메가와 오메가 바는 역수관계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오메가 바와 같습니다. 오메가 바와 같고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과 같다고 방금 얘기했죠. 오메가에 관한 다음 성질들은 기억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반드시 숙달해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면 비슷하게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하는데 자, 이 사실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겠죠. 개념 콕콕은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고 답을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립 1차 방정식. 우선은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연립 1차 방정식을 한 쌍으로 묶어놓은 것을 연립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xy의 값을 연립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하고 이것을 구하는 것을 연립 방정식을 푼다라고 합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은 중학교에서 이미 공부했습니다. 가감법이나 대입법을 사용하고 가감법은 두 1차 방정식을 변변히 더하거나 빼서
미지수의 개수를 줄여서 해를 구하는 방법이고, 대입법은 한 방정식을 다른 한 방정식에 대입해서 푸는 방법이었죠. 예를 들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가감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x를 소거하기 위해 첫 번째 식에 2배를 해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의 식을 2배 주면 2x 더하기 2y는 8, 밑에 식은 2x 더하기 3y는 11이니까 빼주면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3이 나와서 y는 3, y 3을 1번 식에 대입해주면 x는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대입법을 이용한다면 기억식에서 y를 남겨두고 x를 이항해주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인데, 이 값을 두 번째 식에 y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를 얻습니다. 따라서 x는 1을 구할 수 있고, x1을 대입해주면 y는 3까지 구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가감법이나 대입법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위의 식의 2배하고 밑에 식은 그대로 해서 빼주면 0x 더하기 0y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좌변은 항상 0이 나오고 우변은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성립하지 않겠죠. 따라서 만족시키는 xy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가 없다 혹은 불능이라고 합니다.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식에 2배를 해서 변변히 빼주면 0x 더하기 0y는 0이 나와서 좌변도 0, 우변도 0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y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좌변은 항상 0이 나오고 우변도 0이므로 항상 성립하게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해가 무수히 많다 혹은 부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는 두 직선의 교점과 같습니다. 따라서 연립방정식 해의 개수와 두 직선의 위치관계가 다음과 같습니다. 두 직선이 만난다면 교점은 하나이고, 만나지 않고 평행한 경우는 교점은 한 개도 없고, 일치하는 경우는 해가 무수히 많다입니다. 기울기가 다를 경우에는 a-분의 a와 b-분의 b가 다를 때입니다. 좀 전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제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제로에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고, 여기서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이므로 기울기가 다르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와 마이너스 b-분의 a-가 다르다는 얘기죠. 마이너스를 곱하고 a-를 나누고 b를 곱해주면 되겠죠. a- 나누면 그 다음에 여기가 1인데 이제 양변에 b를 곱해주면 b가 1로 곱해져서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겠네요. a-분의 a와 b-분의 b가 다르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다르다는 얘기로서 기울기가 다르면 교점이 한 개가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값이 a-분의 a와 b-분의 b가 같으면 기울기가 같은 경우이고, 이 부분에 b-분의 b와 c-분의 c가 다르면 y절편이 다르다는 뜻이 되어서 평행하게 되겠습니다. y절편은 이곳에서 마이너스 b분의 c죠. 마이너스 b분의 c, 밑에 식에서는 마이너스 b-분의 c-. 따라서 b분의 c와 마이너스 b분의 c와 마이너스 b-분의 c-가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곱해서, 그리고 c-로 나누고 c-분의 c, b를 곱해주면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죠. y절편이 같은 경우는 b-분의 b와 c-분의 c가 같을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다르면 y절편이 달라서 평행하게 되겠죠. 기울기와 y절편이 모두 같으면 일치하게 되어서 교점의 개수가 무수히 많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없을 때와 무수히 많을 때를 계산해보면, 해가 없을 경우에는 2분의 a와 1분의 1과 b분의 마이너스 4에 대해서 여기는 같고 여기는 달라서 이런 경우 두 번째 경우가 돼야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a가 2가 나오고 이 부분에선 b가 마이너스 4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모두 다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a는 2가 돼야 되고 b는 마이너스 4가 돼야겠죠. 방금 한 내용 다시 한번 간추려 봤습니다. 미지수가 3개인 연립방정식에 대해서는 미지수를 하나 소거해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푼 다음에 나머지 문자에 대해서 해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미지수 3개인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우선은 x를 소거하기 위해서 1번식의 2배에서 니은식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1번식을 2배 주면 이렇게 빼주면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는데, 마찬가지 x가 소거된 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기억에서 디귿을 빼주면 기억에서 디귿을 빼주면 두 번째 이와 같은 y와 z에 대한 식 하나를 얻었죠.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를 연립해서 앞에서 했던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대입법이나 가감법을 사용하면 되고, 지금은 가감법을 이용하는 게 더 좋겠네요. 양변에 빼도록 하면 5z에서 z를 빼면 4z, 그리고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면 4가 되니까 z가 1, z1을 이곳에 대입해주면 y는 2가 나오네요. y2와 z1을 기억, 니은, 디귿 아무 식에 대입해서 나머지 x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한번 풀어보시고, 개념 콕콕은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풀어보신 후에 정답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립 2차 방정식.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방정식에서 차수가 높은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일 때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은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방정식과 그 다음에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방정식, 이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 경우에는 주어진 1차 방정식의 한 미지수를 다른 미지수로 나타낸 후에 이것을 대입하여 풀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연립 방정식을 풀 때 x는 y 플러스 1이죠. 첫 번째 식에서 이 값을 두 번째 식에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대입하면 이제 y에 대한 2차 식이 나오므로 인수분해해서 y 값 마이너스 3 또는 2를 구한 후 xy의 관계식에 의해서 x의 값 마이너스 2, x의 값 2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xy의 순서상 두 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방정식인 경우인데, 이 경우 두 2차 방정식의 어느 한쪽이 두 1차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에서 얻은 식을 다른 2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풀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2차 방정식에서 지금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되죠. 밑에 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위에 식을 인수분해하면 x가 마이너스 y 또는 y가 나오는데, 이 y를 두 번째 식에 대입하면 2y제곱이 2, 즉 y제곱이 1이 나오니까 y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y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x는 마이너스 y이므로 x가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1이 나오네요. 복부호 동순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x가 1일 경우에 위에 있는 부호 1일 경우에 y는 플러스 1이고, y가 밑에 있는 부호 플러스 1일 경우에는 y가 마이너스 1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x가 y일 경우에는 마찬가지 두 번째 식에 대입해서 y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왔는데, y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x랑 y랑 같으니까 x도 플러스 마이너스 1, 즉 x가 플러스 1이면 y도 플러스 1, x가 마이너스 1이면 y도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복부호 동순으로 한 번에 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해가 이와 같이 4쌍이 나오네요. 두 2차 방정식이 모두 인수분해되지 않는 경우에는 또 2차 방정식에서 2차항을 소거하여 푸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어진 연립 2차 방정식에서 어느 두 식도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2차항을 소거하기 위해서 여기 x제곱을 소거하겠습니다. 기억에서 니은식을 빼주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때 얻은 1차 식을 가지고 아까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연립을 풀듯이 대입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므로 이 값을 기억이나 니은에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기억에 대입했네요. 이 기억에 대입해주면 우리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3x는 0이 나오네요. 이곳에 플러스 1 소거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그러면 x의 x 마이너스 3은 0이므로 x가 0 또는
3이 나오고 x는 0을 이곳에 대입해주면 y는 1, x에 3을 대입해주면 y는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두 쌍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두 2차 방정식이 모두 인수분해되지 않는 경우에 2차항을 소거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상수항을 소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연립 2차 방정식은 일단 두 식 모두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했던 대로 2차항을 소거하려고 봤더니 여기 x제곱과 4x제곱을 소거하려면 위의 식의 4배를 해서 빼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여기 y제곱이 살아남게 되어서 2차항이 소거가 되지 않겠죠. 이럴 경우에는 상수항을 소거해 보기로 합시다. 상수항은 여기 5, 여기 10이니까 위의 식의 2배에서 밑에 식을 빼도록 하면 자, 이와 같은 2차식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얻은 2차식은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y가 2x 또는 x가 3y라는 식이 나오는데 이렇게 얻은 1차식을 주어진 2차 방정식과 연립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y는 2x를 이 기억식에 대입하면 y 대신에 2x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는데 계산해보면 5x제곱이 5, x제곱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x제곱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y는 2x이므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두 번째 x가 3y인 경우는 마찬가지로 기억식에 대입하면 되겠네요. 기억식에 x 대신에 3y를 대입해서 얻은 이 식을 보면 y제곱이 1이 나오네요. 그러면 y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고 y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왔을 때 x는 3y라고 그랬으므로 3배 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3. 따라서 4쌍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1차식과 2차식인 경우는 대입하여 풀면 되겠습니다. 두 2차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인수분해가 되면 어느 한 식을 인수분해해서 대입하면 되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첫 번째 2차항을 소거해서 1차식을 얻은 후에 대입하여 풀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2차항이 소거가 안 되면 상수항을 소거해서 얻은 식을 인수분해하여 2차식과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그 다음 xy에 대한 대칭식인 연립방정식의 풀이를 보겠습니다. 우리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5xy에서 xy를 바꿔도 같은 식이 나오죠. 이렇게 xy를 서로 바꾸어도 원래의 식과 같은 식을 대칭식이라고 합니다. 대칭식이면 x 더하기 y는 a, x 곱하기 y는 b라고 놓고 a, b의 값을 구한 후 2차 방정식을 작성하여 풀어줘도 됩니다. a와 b를 구했다면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할 수 있고 그 합과 곱을 할 때 2차 방정식 작성하는 방법 기억나시죠? t제곱에 마이너스 두 근의 합 플러스 두 근의 곱은 0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을 세운 후 인수분해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음 연립방정식을 풀려고 하는데 x 더하기 y를 a, x 곱하기 y를 b라고 두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식이죠. x, y를 바꿔 대입해도 식이 같은 것이 눈에 선명하게 보이네요. 그러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이 부분은 4a 더하기 b는 5가 나오죠. 그러면 연립해서 a와 b를 구하면 a는 2, b가 마이너스 3이 나왔습니다. 두 근의 합이 2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인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세우면 t제곱에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이 나오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러면 t는 마이너스 1 또는 3이 나오죠. 이때 두 근은 x와 y이므로 x가 마이너스 1일 때 나머지 한 근 y는 3이고 x가 3이면 y는 나머지 한 근 1이 되겠죠. xy에 대한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방정식은 x 더하기 y는 a, x 곱하기 y는 b라고 두고서 x와 y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한 후에 인수분해해서 근을 xy로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개념 콕콕은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풀어보신 후에 정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부정방정식과 공통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정방정식의 풀이에 대해 얘기해보면 일반적으로 방정식을 풀 때 방정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가 같아야 방정식을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정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적을 때는 해가 무수히 많아서 정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 XY 두 개인데 식은 한 개인 경우, 이런 경우를 얘기하겠죠. 부정방정식의 경우는 부족한 식을 대신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연수 조건이라든지 정수 조건, 실수 조건들이 그것들입니다. 먼저 정수 조건일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XY의 곱이 6인 실수 XY는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정수인 것은 8쌍 뿐입니다. 해가 정수인 부정방정식은 주어진 식의 좌변을 1차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한 후에 정수의 약수를 찾아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즉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꼴로 만든 다음에 이 빈칸은 뭘까요? 약수와 배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x 곱하기 y 더하기 x 플러스 y가 4일 때 좌변에 1, 우변에 1을 더해주면 이 부분이 x 플러스 1에 y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x 플러스 1과 y 플러스 1은 정수이므로 5의 약수입니다. 따라서 x 플러스 1, y 플러스 1의 순서쌍은 이와 같이 1로 5,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므로 각각을 다 1씩을 빼주면 xy의 순서쌍을 이와 같이 4쌍 구할 수 있습니다. 실수 조건일 때 부정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가 실수인 부정방정식은 AB가 실수일 때 다음 성질을 이용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즉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A는 0, B는 0임을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Y 플러스 25는 0에서 완전제곱식꼴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더하기 9, 이 부분에 16이 필요하죠. 25를 9 더하기 16으로 분해해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그리고 y제곱 플러스 8y 플러스 16으로 고치면 여기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 여기는 y 플러스 4의 제곱은 0이 되어서 제곱합이 0이려면 x 마이너스 3도 0, y 플러스 4도 0이 돼야겠죠. 자, 그러면 x는 3, y는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해가 실수일 때 부정방정식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하여 풀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부정방정식을 한 문자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후에 실근을 가져야 하므로 판별식이 0 이상임을 이용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와 같은 2차식인데 실근 xy를 가져야 하므로 x에 대해 정리해주면 이와 같은 2차 방정식이 나오죠. 여기서 판별식 b-는 마이너스 3이므로 b-제곱 마이너스 ac를 계산한 이 값이 0 이상이어야 x가 실근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판별식이 0 이상이다 해서 이 부분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오고, 즉 y 플러스 4의 제곱이 0 이하, 제곱이 0 이하가 될 경우는 는 0일 때밖에 없겠죠. 그러면 y 플러스 4의 제곱이 0이 되어야 되고, 즉 y는 마이너스 4가 되어야 되죠. y 마이너스 4를 주어진 식에 대입해보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오고, 이때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0이므로 x가 3이 나옵니다. 따라서 해는 x3, y 마이너스 4 이와 같이 풀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부정방정식의 근해 조건이 정수일 때와 실수일 때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정수 조건은 1차식과 1차식의 곱으로 표현한 후에 정수의 약수배수 성질을 이용해서 풀고, 실수 조건일 때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a도 0, b도 0임을 이용해서 풀거나, 혹은 한 문자로 정리한 후 판별식이 0 이상임을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을 공통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두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2와 1, 여기서는 1과 2인데 보다시피 1이 공통으로 있으므로 공통근은 1입니다. 그런데 개수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통근을 직접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풀이 방법은 공통근을 알파라고 두고 알파를 두 식에 대입하여 최고차항을 소거하거나 상수항을 소거하여 2차 방정식을 풀어냄으로써 공통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최고차항을 소거해서 공통근을 구하는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두 2차 방정식이 공통근을 가지도록 하는 상수 m의 값과 이때 공통근을 구하라. 그러면 공통근을 알파라고 두고 공통근을 2차식에 각각 대입했습니다. 최고차항을 소거해주면 여기 알파제곱이므로 바로 빼주면 되겠죠. 빼주면 2알파 더하기 4는 0이 나오므로 알파가 마이너스 2. 즉 공통근이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를 기억식에 대입하면 이와 같이 m에 관한 식이 나와서 m이 2가 나오네요. 따라서 공통근을 가지는 m의 값은 2, 공통근은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상수항을 소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2차 방정식이 공통근을 가지도록 하는 k의 값과 이때 공통근을 구해봅시다. 공통근을 알파라고 두고 식을 대입했네요. 이곳에 상수항 k와 마이너스 k를 소구하기 위해서 두 식을 더해 보겠습니다. 두 식을 더하면 3알파에 알파 플러스 1은 제로가 나와서 알파가 0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왔네요. 알파가 0이면 여기 알파 0 대입해주면 k가 0이 나오죠.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이곳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2는 0이 되어서 식이 성립하지 않죠. 따라서 공통근은 0, k는 0이 됩니다. 공통근 관련 문제는 공통근을 미지수 알파라고 두고 최고차항 또는 상수항을 소거하여 공통근을 구하고 주어진 미지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개념 콕콕은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고 답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연립부등식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배울 텐데요. 허수는 대소관계를 생각할 수 없으므로 부등식에 포함된 모든 문자는 실수에 국한됩니다. 또한 부등식의 기본 성질은 양수 더하기 양수는 양수이며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입니다. 따라서 다음 식이 성립합니다.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이면 a 플러스 b도 양수, a 곱하기 b도 양수입니다. 그리고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당연히 a가 c보다 크겠죠. a가 b보다 큰데 양변에 c를 더해주면 혹은 c를 빼줘도 부등호 방향은 유지가 되겠네요. a가 b보다 큰데 양수 c를 양변에 곱해도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변함이 없겠죠. a가 b보다 큰데 만약에 c가 음수라면 부등호 방향은 반대가 됩니다.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은 반대가 되겠죠. 더하고 뺄 때는 상관이 없었죠. 양변의 음수를 곱하거나 양변의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이 사실은 반드시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a가 b보다 클 때 a와 b의 부호가 서로 같으면 그 역수의 크기는 반대가 됩니다. 그리고 a가 b보다 클 때 a와 b의 부호가 다르면 역수를 취해도 부등호 방향은 유지가 되네요. a가 먼저 b보다 크고 a와 b의 부호가 같을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의 부호가 서로 같으면 a 곱하기 b는 양수이고 a가 b보다 클 때 양수 ab로 나눠주면 ab분의 a는 ab분의 b보다 크게 됩니다. 이때 a를 약분하고 b를 약분하면 b분의 1이 a분의 1보다 크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a와 b의 부호가 서로 반대라면 a 곱하기 b가 음수라서 a가 b보다 클 때 ab분의 1로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이때 a 약분하고 b 약분하면 b분의 1이 a분의 1보다 작게 되겠습니다. 이제 ax가 b보다 크다 이 부등식의 풀이를 보겠습니다. 먼저 a가 양수이면 양수 a로 나눠서 x가 a분의 b보다 크다로 풀면 되겠죠. a가 음수이면 a로 나누고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a가 0인 경우에 ax는 0이 되므로 0이 b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러면 b가 0 이상일 때와 0 미만일 때로 나눠서 생각해야겠네요. 만약에 b가 0 이상이면 0이 양수 혹은 0보다 크다 했으므로 만족하지 않죠. 따라서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이 값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좌변은 0, 우변은 0 또는 양수니까 성립하지 않죠. 만약에 b가 음수가 되면 좌변은 0, 우변은 음수가 되니까 0이 음수보다 크다는
성립하죠.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좌변은 0, 우변은 음수, 0이 음수보다 크다. 부등호 방향이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부등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항에서 a-3x는 2배의 a-3보다 크다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0보다 크다면, 즉 a가 3보다 크다면 나누면 되죠. 나누면서 부등호 방향 유지가 되니까 x가 2보다 크다. 만약에 a-3이 음수이면, 즉 a가 3보다 작으면 나누되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즉 x가 2보다 작다입니다. a-3이 만약에 0이면 a가 3인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좌변은 0, 우변도 0. 따라서 0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x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가 없습니다. 그 다음 연립부등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이상의 부등식을 한 쌍으로 묶어서 나타내는 것을 연립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연립부등식은 각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을 연립부등식의 해라고 하고, 그 해를 구하는 것을 부등식을 푼다라고 하죠. x가 a보다 크고 x가 b보다 작다의 해는 x가 동시에 만족해야 되므로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입니다. x가 a보다 크다 그리고 x가 b 이하이다의 해는 당연히 a보다 크고 b 이하가 되겠죠. 이번에는 이와 같은 그림일 때 x가 a보다 크고 x가 b 이상, 동시에 만족시키는 경우는 x가 b 이상이 되겠죠. 네 번째, x가 a 미만 그리고 x가 b 이하를 만족하는 범위는 이쪽 영역입니다. 따라서 x는 a 미만, 이렇게 답을 구해주면 되겠죠. 실제로 연립부등식을 풀어보겠습니다. 2x-9가 1 이하, 이 부분을 풀면 2항에서 2 나누면 x가 5 이하가 됩니다. 두 번째, x-5가 3x 플러스보다 작다를 풀면 2항에서 x가 -3보다 크다가 되니까 x가 5 이하, x가 -3 초과, 동시에 만족시키는 영역은 이쪽이니까 -3보다 크고 5 이하이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2번도 같은 방법으로 풀면 되겠죠. 특별히 x가 a 이하 그리고 x가 a 이상의 해는 동시에 만족시키는 x는 a입니다. 또한 x가 a보다 작다 그리고 x가 b보다 크다, 이렇게 공통인 영역이 없으면 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제 1번처럼 부등식을 풀어서 x가 -3 이상 그리고 x가 -3 이하 라는 부등식을 풀었다면 -3 이상이면서 -3 이하인 수는 -3밖에 없죠. 또한 두 번째는 x가 2보다 크고 x가 -2 이하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는 없음이라고 답하면 되겠죠. 이와 같이 fx가 gx보다 작고 gx가 hx보다 작다, 이와 같은 연립부등식은 반드시 fx가 gx보다 작다와 gx가 hx보다 작다를 연립해서 풀어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fg, gh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겠죠. 임의로 fx, gx 그리고 fx, gx가 아닌 fx와 hx 이렇게 해서 연립해서 풀면 오류가 생깁니다.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부등식을 공부하겠습니다. 절대값의 정의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절대값의 정의였죠. 따라서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의 풀이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보다 작은 점들의 집합이므로 이 사이에 있는 값들이죠. 따라서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입니다. 반대로 절대값 x가 2보다 큰 경우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보다 큰 쪽이니까 이 바깥쪽이겠죠. -2와 이 바깥쪽. 즉 부등식의 해는 x가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크다입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하면 -a와 플러스 a 사이값이고,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인 경우는 -a와 플러스 a 바깥쪽이 됩니다. 절대값 안의 값이 x가 아니고 이와 같이 x-a일 경우에는 이 값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 즉 x를 a를 기준으로 나눠서 생각해야겠죠. x가 a보다 크다면 이 부분이 양의 값이므로 절대값을 그냥 제거하면 됩니다.
x가 a보다 작으면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음수이므로 마이너스를 곱해서 처리해줘야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됩니다. 절대값을 포함한 이와 같은 부등식에서는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을 0이 되게 하는 x값, 즉 a를 기준으로 a 미만인 경우와 a 이상인 경우로 각각 부등식을 구합니다. 그 후에 a보다 작은 범위에서 해를 구하고 a 이상에서 해를 구한 다음에 두 개를 합쳐서 주어진 방정식 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절대값이 이와 같이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을 0이 되게 하는 x값, 즉 x는 a와 b를 기준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되겠죠. 만약에 a보다 b가 크다면 이쪽 a 미만인 영역이랑 a 이상 b 미만인 영역, 그리고 x가 b 이상인 영역, 이 세 군데로 나눠서 부등식을 푼 후에 합쳐서 부등식의 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절대값이 두 개 포함된 부등식인데 여기서 절대값 안에 있는 x 플러스 2가 0이 되게 하는 x값, 여기서 x 마이너스 0이 되게 하는 x값은 마이너스 2와 1이므로 마이너스 2와 1을 경계로 풀어서 답을 구해야겠죠. 마이너스 2 미만인 경우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인 경우, 그리고 1 이상인 경우로 나눠서 풀면 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이 값이 음수가 되므로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에 x 플러스 2로 계산해야겠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x 마이너스 1도 음수이므로 이 부분도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1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이 이와 같이 변화되고 이때 해는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입니다.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인데 우리는 마이너스 2 미만인 영역에서 구했으니까 해는 이만큼만 구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2 미만으로 답을 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 이상 1 미만일 때는 x가 마이너스 2 이상이므로 x 플러스 2의 절대값은 x 플러스 2가 양수이므로 이 부분은 그대로 절대값을 제거하면 되고, 이 부분에서는 x 마이너스 1이 음수가 되므로 절대값을 처리할 때 마이너스 곱해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주어진 부등식은 좌변이 이렇게 바뀌면 여기가 지금 x 소거돼서 3이 7보다 작다가 되겠죠. 3이 7보다 작다는 항상 성립하므로 모든 실수입니다. 즉 마이너스 2 이상 1 미만에서는 모든 실수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x가 1 이상일 경우엔 x-2도 양수, x-1도 양수이므로 절대값 그냥 제거하면 되겠죠. 따라서 부등식의 좌변이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2x가 6보다 작다의 해는 x가 3보다 작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해는 3 미만이네요. 그러면 해는 1 이상 3 미만. 자, 이 세 개를 모두 합쳐서 답을 구해주면 마이너스 4초가 3 미만이겠네요. 마이너스 4초가 3 미만. 자, 방금 한 내용 이곳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념 콕콕은 영상을 멈춰서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고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다 이항했을 때 이와 같이 좌변이 x에 대한 2차식이 될 경우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2차 부등식은 보통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잘 풀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려고 했는데 이 2차 부등식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의 그래프에서 y가 0보다 큰 x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죠. 즉 x축보다 위쪽에 그려지는 x의 범위를 구해주면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의 해가 5랑 마이너스 1이므로 y값이 0보다 큰 x의 값은 지금 함수값이 0보다 큰 쪽은 이쪽이죠. 따라서 x가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혹은 5보다 커야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의 해는 이 부분을 y라고 두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y가 0보다 큰 x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겠죠.
즉 x축 위쪽을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0보다 작다의 해를 구하려고 하면 그래프에서 x축보다 밑에 있는 x값의 범위를 구해줘야 되므로 이쪽이죠, 이쪽.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아야겠네요. 여기 작다의 해는 따라서 이 값을 y라고 두고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후 x축 밑에 그려지기 위한 x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식을 달리해서 다시 설명하면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그래프를 그려서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1과 3이 나왔다면 y가 0보다 큰 x의 범위를 구해줘야 하므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가 되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2차 부등식의 해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의 해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위치관계로 구하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에 의해 결정이 되겠네요.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x축과 교점이 2개이므로 이와 같이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고, 만약에 a가 양수일 경우에는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의 해는 0보다 클 경우는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다겠죠. 그 다음 작다의 해는 이 안쪽이 되겠습니다. 함수값이 0보다 작은 쪽 x가 알파와 베타 사이. 다음에 0 이상인 경우는 이제 알파일 때와 베타일 때를 포함해서 x가 알파 이하 또는 베타 이상으로 쓰면 되겠죠. 마찬가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는 x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x축과의 교점이 1개인 경우는 판별식이 0인 경우였습니다. 판별식이 0인 경우는 그래프가 이와 같이 x축과의 교점이 1개이고, 이때 a가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주로 공부해보면 부등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의 해는 언제 0보다 함수값이 크냐면 x가 알파가 되면 함수값이 0이니까 알파가 아니기만 하면 되죠.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입니다. 0보다 작은 경우는 언제인가요? 함수값이 0보다 작은 경우는 없죠. 따라서 해는 없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언제인가요? x가 알파이면 함수값이 0이어서 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성립하죠. 따라서 x가 알파일 때도 성립하겠네요. 해는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은 0 이상입니다. 0 이하일 때를 구해보면 0보다 작진 않지만 0과 같아질 때는 있었죠. x가 알파인 경우, 즉 해는 x는 알파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진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의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판별식이 0이 되겠죠. 판별식이 0이니까 x축과 한 점 4,0에서 만납니다. 이때 언제 0보다 작은지를 생각해 볼 텐데 함수값이 항상 0 이상이므로 함수값이 0보다 작은 경우는 없으므로 해는 없습니다.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이 없는 경우, 이 경우는 판별식이 음수인 경우죠. 판별식이 음수인 경우는 x축과 만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a가 양수일 경우만 생각해 본다면 판별식이 음수일 때 이 2차 부등식의 해는 언제 0보다 큰지를 살펴볼 건데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은 0보다 크므로 해는 모든 실수입니다. 반대로 언제 0보다 작은지를 생각해 보면 함수값이 0보다 항상 크므로 0보다 작은 값은 없겠죠. 해는 없습니다. 그 다음 크거나 같다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도 모든 실수, 작거나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다음 2차 부등식을 풀 텐데 인수분해가 안 되죠. 될 것 같이 보이지만 되지 않습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우선 판별식을 조사해 보고 판별식이 음수라면 x축과 만나지 않게 되어서 이제 부등호 방향만 보고서 해를 구할 수 있겠죠. 0보다 크다의 해는 언제 0보다 큰가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므로 해는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자, 방금 공부한 내용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고, 특별히 판별식이 0인 경우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데 언제 0보다 큰가요? 0보다 큰 경우는 x가 알파만 아니면 됩니다. x가 알파일 때는 함수값이 0이 되니까 0이 0보다 크진 않죠. 그 다음 0보다 작은 경우는 없습니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x가 알파여도 상관없겠죠. 크거나 같은 경우는 x가 알파여도 이곳에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파가 근이 될 수 있겠네요. 해는 모든 실수. 그 다음 0보다 작거나 같다 의 해는 작은 경우는 없지만 0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는 알파였습니다. a가 음수일 경우에도 판별식에 따라서 위치관계를 알 수 있으므로 근을 구할 수 있었죠. 판별식이 양수라면 위로 블록일 경우에 이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고 언제 0보다 큰가요? x가 알파와 베타 사이일 때죠. 작을 때는 함수값이 0보다 작을 때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베타보다 크다.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이쪽에 등호를 덧붙여주면 되겠네요. 판별식이 0일 경우는 이와 같이 접하게 되므로 0보다 크다의 해는 언제 0보다 큰가요? 네, 0보다 큰 경우는 없죠.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경우는 x가 알파가 아니면 되죠. x가 알파이면 0이니까 0보다 작진 않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크진 않지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x가 알파인 경우죠.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2차 함계수가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그대로 위로 블록한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도 되지만 마이너스를 곱해서 2차 함계수가 플러스일 때를 놓고 부등식을 풀어줘도 되겠습니다. 마이너스를 곱할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2차 부등식이 성립하려면 2차 부등식의 그래프의 개형이 이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져야 됩니다. 즉 a가 양수여야 하고 판별식은 x축과 교점이 없으므로 판별식은 음수가 돼야겠죠. 자, 아까와 다르게 여기 등호가 들어갔네요. 등호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a가 0보다 크고 이번에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이때는 아까와 다르게 등호가 들어가도 되겠네요. 등호가 들어가도 이곳에 이미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겠죠. 이번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으려면 그래프가 아래 그려져야 되고 아래만 그려지려면 a가 일단 음수여야겠죠. a가 음수이고 x축과 안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등호가 들어가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야겠죠. 0 이하가 되려면 이 접하는 경우도 해당되기 때문에 a가 음수이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뿐만 아니라 같을 때도 성립하겠죠. 등호가 들어가 있으므로. 자, 이 부분 영상을 멈추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고 a가 양수해야겠죠. 여기서 등호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판별식에 등호가 들어가야겠네요.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작으려면 x축 밑에 그려져야 되므로 a가 음수, 판별식이 음수. 만약에 등호가 들어가 있다면 판별식에도 등호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이 주어졌을 때 해를 구하는 것의 역순으로 해가 주어져 있을 경우 2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은 이와 같이 작성할 수 있겠죠. 해가 알파, 베타 사이일 때는 0보다 작다라고 풀고 이렇게 전개하면 되고 해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베타보다 크다. 이 바깥쪽이죠. 이렇게 알파와 베타 바깥쪽이란 얘기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때 0보다 크다의 해죠. 0보다 크다. 따라서 x-알파, x-베타가 0보다 크다로 부등식을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개념 콕콕은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연립 2차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연립 부등식에서 차수가 높은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일 때 그 부등식을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연립 1차 부등식을 풀 때와 마찬가지로 각 부등식을 풀어 그 해를 구하고 공통 부분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수직선을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예제 연립 부등식을 풀어보면 첫 번째 부등식은 인수분해가 됩니다.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이므로 두 근의 사이값 마이너스 2보다 크고 5 미만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부등식에서 x가 2보다 크다이므로 공통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수직선에 표시해보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5 미만.
그리고 이 초과, 공통범위는 여기가 되겠죠. 따라서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입니다. 또한 부등식이 fx가 gx보다 작고 gx가 hx보다 작다, 이 부등식을 풀 때는 반드시 이렇게 바꿔서 푼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fx, gx, fx, hx 이렇게 풀면 오류가 생긴다고 했죠. 자, 예를 들어 이 부등식을 풀려고 합니다. 이렇게 식 하나, 이렇게 식 하나를 작성해서 좌변으로 다 이항해 줬더니 이와 같은 2차 부등식이 나오네요. 그럼 첫 번째 부등식에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바깥쪽 값입니다.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1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두 번째 부등식은 여기 4와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할 수 있죠. 곱해서 마이너스 8 더하면 2니까. 따라서 작다의 해는 두근 마이너스 4와 2 사이 값이 되겠죠. 그러면 부등식을 풀기를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부등식은 4와 마이너스 4와 2 사이이죠. 공통범위는 이쪽입니다. 따라서 여기 부분 마이너스 4 초과 마이너스 3 이하, 그리고 오른쪽은 x가 1 이상 2 미만입니다. 다음으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존재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에서의 실근을 알파, 베타, 판별식을 D라고 할 때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은 우선 실근이어야 하므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합과 곱이 모두 양수여야 하므로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커야 되고 두 근의 곱도 0보다 커야겠죠.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였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였습니다. 두 근이 모두 음수일 경우는 일단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되고, 마찬가지 두 근의 합은 음수, 곱은 양수가 돼야겠죠.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일 경우에는 곱이 음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알파 곱하기 베타는 아까 얘기했듯이 a분의 c가 음수여야 합니다. 판별식은 살펴보지 않았는데, 판별식을 살펴보지 않은 이유는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여기서 a분의 c가 음수이면 a 곱하기 c가 음수가 되고, a 곱하기 c가 음수이면 여기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해주면 b제곱에 플러스가 되니까 항상 양수가 되겠죠. 따라서 a분의 c가 음수이면, 두 근의 곱이 음수이면 판별식이 항상 양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k값의 범위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되죠. 짝수 판별식을 쓰면 마이너스 k 플러스 7이 0 이상, 즉 k가 7 이하가 돼야 됩니다. 또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6이 0보다 커야 되죠. 당연한 사실이고, 두 근의 곱 a분의 c 해주면 k 플러스 2도 0보다 커야 됩니다. 즉 k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므로 k는 7 이하, 그리고 마이너스 2 초과이므로 공통인 영역은 이 부분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7 이하입니다. 같은 결론이 나오지만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a가 양수인 경우에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의 조건을 생각해보면 일단 x축과 만나야 되므로 이 부분은 동일하죠. 판별식은 0 이상이어야 합니다.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였죠. 마이너스 2a분의 b가 y축의 오른쪽에 있어야 되므로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양수여야 합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양수이면 마이너스 a분의 b도 양수이고, 이 값은 두 근의 합이랑 같았죠. 그 다음에 0에서의 함수값이 양수가 되어야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겠죠. 0에서의 함수값이 음수이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면서 축이 y축의 오른쪽에 있으면서도 두 근이 모두 양수가 아닐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c의 값이 0보다 커야 합니다. c의 값이 0보다 크면 이미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분의 c가 양수가 되고, 이는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와 동일했었죠.
그래서 앞에서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판별식 0 이상, 두 근의 합 0보다 크고 두 근의 곱 0보다 크다와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외우기 쉽게 함수값, 0에서의 함수값, 그 다음에 축의 위치, 그 다음에 판별식, 이렇게 함, 축, 판을 따진다고 생각해서 외워도 좋습니다. 자, 방금 얘기했듯이 함수값과 축과 판별식을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0이 아닌 임의의 수 P로 확장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두 근이 모두 P보다 클 경우 그래프는 이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P보다 큰 두 점에서 근을 갖는 경우 X축과 만나야 되므로 판별식은 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축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커야겠죠. 축의 위치가 P보다 커야 됩니다. 또한 P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커야겠죠. FP가 0보다 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함수값, 축, 판별식을 고려해주면 됩니다.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P가 이쪽에 있고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은 경우 여전히 판별식은 0 이상이어야 X축과 만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축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P에서의 함수값은 0보다 커야겠죠. 두 근 사이에 P가 있을 경우에는 P에서의 함수값이 음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P에서의 함수값이 음수이면 아래로 볼록인 경우에 X축과 안 만날래야 안 만날 수가 없겠죠. X축과의 교점이 반드시 두 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2보다 클 때의 K값의 범위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 값이 0 이상이라야 하죠. 따라서 K가 1 이하라는 식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 해주면 마이너스 2a분의 B 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보다 크네요. 그 다음에 함수값을 생각해야 되겠죠. F의 마이너스 1을 계산해 보니까 K가 나옵니다. K가 0보다 커야겠죠. 따라서 K 0보다 크고 K 1 이하니까 구하고자 하는 K 범위는 0보다 크고 1 이하입니다. 두 번째,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은 계산해보니까 K가 0보다 작으면, 즉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음수이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두 근이 모두 P보다 큰 경우에는 먼저 함수값 FP가 0보다 커야 되고 축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은 경우는 P에서의 함수값 0보다 커야 되죠. 축 마이너스 2a분의 B는 P보다 작고 판별식은 0 이상입니다. 두 근 사이에 P가 있을 경우는 P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습니다. 개념 콕콕은 여러분이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신 후에 정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